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의 행보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인텔이 메모리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옵테인이 시장에서 차가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D램 등 메모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메모리를 대체하는 옵테인이 잘 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인텔의 주력이라 할 CPU 경쟁에서도 2위 업체인 AMD가 7나노 공정에 기반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고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텔의 행보를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궤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인텔이 왜 지금 메모리 시장에 재진입하려고 하는지, CPU 경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인텔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텔이 CPU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가정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이 왕좌에 오르게 된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항제가 된 가신이란 표현이 딱 제격입니다. PC 시장이 IBM 호환 PC로 수렴되는 생태계가 조성됐고, 그 기반은 결국 인텔의 CP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 운영 체계였습니다. IBM이 춘추전국시대와 또 같은 PC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면서 자연스럽게도 인텔도 성장 가도를 탔고, 가신으로서 항제 IBM을 보필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IBM이 오픈 아키텍처를 수용한 게 하근이 됐습니다. 오픈 아키텍처란 쉽게 말하면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IBM이 이 오픈 아키텍처로 PC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되면서 IBM PC가 도전자들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PC 시장의 플랫폼 주도권도 IBM에서 인텔로 넘어가게 되죠. 한마디로 가신이 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인데요. 지금부터 유심히 봐야 할 게 바로 인텔의 실패입니다. PC 서버 시장 CPU에서는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는 인텔이지만, 모바일 시장에서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게 바로 인텔인데요. 모바일 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인인 인텔이 웹서핑 수준의 저전력, 저성능 칩을 공급할 수 있던 시기에 애플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삼성전자의 AP였습니다. AP의 성능만 보면 인텔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인텔에 비해서 안 좋았지만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력 소모가 적고 특히 칩 사이즈가 월등히 작았습니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칩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삼성의 AP는 인텔이 아닌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의 프로세서 명령어 세트, ISA라고 합니다. 이 ARM의 명령어 세트, 프로세서 명령어 세트 ISA를 썼습니다. 결국 최초의 스마트폰이 태동하던 시절, 그 스마트폰이란 신대륙을 밟았던 기업은 인텔이 아닌 ARM이었습니다. 지금 ARM은 영국 업체에서 손정희의 소프트뱅크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색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삼성은 스마트폰 밸류체인상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파운드리, 메모리, PCB, 터치스크린 등을 모조리 공급했습니다. 또 스스로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로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므로써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들의 호환성 문제마저 해결해 줬습니다. ARM 기반으로 칩을 만들되 삼성과 애플 두 회사 폰에 맞추면 됐죠. AP를 만드는 다른 업체들, 퀄컴, 미디어텍 등도 이 ARM 기반이기 때문에 AP 간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 IBM 호환 때 PC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또 일어나면서 인텔은 모바일 생태계에서 소외되고 맙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인텔의 메모리 대체품이라는 옵테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옵테인이 지금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는 옵테인의 존재감이 기본적으로 발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옵테인이 본격적으로 대체하길 바라는 D램 가격은 초호환기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메모리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시스템에 변화를 주면서까지 옵테인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시장에서 옵테인의 가성비도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성능 대비 가격의 절충점을 제대로 못 맞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옵테인이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생태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자는 것이죠. 사실 옵테인은 인텔과 메모리 업체 미국의 마이크론이 함께 개발한 제품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론 간 합작의 결과가 바로 옵테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의 입장에서 보면 옵테인이 시장에서 잘 풀릴 경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앞서 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메모리 비즈니스에서 인텔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마이크론이 원하지 않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옵테인이 잘 나가길 바라지만 인텔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이 옵테인을 놓고 손을 잡고 있는 인텔과 마이크론의 서로 다른 입장을 염두에 두고 옵테인을 다시 보면 생각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D램 강자인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옵테인이 D램 대체보다는 고성능 SSD를 대체하길 바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인텔은 그 반대겠죠.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인텔과 마이크론의 합작 지분 조정 과정에서 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양사 간 이견은 제품 판매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옵테인의 지금까지 시장 연착륙 실패는 인텔의 메모리 플랫폼을 장악당하기 싫은 기존 메모리 업체의 속내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인텔의 행보를 보면 좀 불안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CPU 시장에서는 새로운 칩 개발이 더뎌지면서 특히 PC 시장에서 AMD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장 진입도 옵테인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서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골리앗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이 지난 2015년에 이름도 생사한 한 업체를 인수했었는데요. 바로 알테라라는 업체입니다. 어떤 업체인가 하면 FPGA라고 프로그램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입니다. 이 알테라를 무려 160억 달러, 하나로는 한 19조 3,600억 정도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거금을 주고 인수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인텔이 고성능 칩 설계를 위한 몸부림에 가까운 가까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알테라가 주로 완제품 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 인텔이 인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텔의 고민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제 9일자였습니다. 9일자 대만의 디지타임스 영문판에는 밥수한 인텔 CEO의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인텔이 앞으로 5G와 AI 시장에서 잘 해나갈 것이다. 이 5G와 AI 시장이 인텔의 향후 10년 성장을 이끌 것이란 주제로 말을 하더군요. PC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로 가져오는 데는 인텔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G와 AI 어플리케이션에서 칩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는 각오를 인터뷰에서 드러냈습니다. 인텔이 그간 인수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라, 네르바나, 모빌아이 등도 바로 AI 칩 비즈니스를 위한 것임을 밥 스완 CEO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과연 CPU 시장의 골리앗 인텔의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